영상 볼 때마다 제가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와이프하고 자주 보는데 파트너가 이제 저희들도 모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군대 가 있는 갓 입대했는데 저 영상을 어떻게 땄는지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라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스피치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대전에 제가 오면서 대전에 와봤냐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오더라고. 한 번은 후원차 한 번 EAP가 아니고 다른 AP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 오는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말투가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제가 부산 토박이라서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기사분께 대전에 대전 아이베이 프라자 아시는교 이래 물어봤거든요. 알지요? 이러면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메이 구조상 이게 윈윈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해 주신 리더님께도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여기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이 강의를 듣고 응원을 받고 격려와 칭찬을 받고 핀을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특별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피치 들어보니까 저보다 뭐라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뉴핀 하신 분들. 저는 스피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너무 두려운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이제 변화했는데 변화가 더딘데도 불구하고 스피치가 가장 못스럽습니다. 예. 그 김병주 다이아몬드 제 많이 아시죠? 김병주 다이아몬드. 고등학교 친구인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제가 병주야 내가 여기 정말 오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노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다이아몬드 안 됐나 이러더라고. 스피치가 부담스럽더라도 다이아몬드는 다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기를 좋아합니다. 미용실도 대기자가 있으면 제가 잘 못 들어가고 다시 집에 갔다가 와야 되고 이런 성격.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오는 날인데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탔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닫히기 전에 까만 옷을 입은 여인이 타는 거예요. 예, 그래,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지. 예, 이게 모르는 사람하고 또 올라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이 뒤에 가서 저를 당기는 거예요. 제 와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와이프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누군가 잠깐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죠. 얼추 뭐 연애 기간까지 하면은 30년 다 돼 가는데 예, 못 알아봤다고 가서 한 대 맞았습니다. 제가 올라가. 예, 그 정도로 제가 어쨌든 스피치가 아직도 내내 두려운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 성공의 출발이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강의도 이 아메이와 관련된 믿음이 정말 커졌길 바라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아메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 성공에 대한 믿음이 정말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사를 드리면은 저는 여기도 광역시죠. 예, 부산도 광역시입니다. 근데 부산에도 아주 변두리에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뭐 촌놈이죠. 완전히 촌놈입니다. 부산의 토박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그 천진난만하게 전력을 뛰어놀던 어린 시절도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철이 들었을 때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다툼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다 돈 때문입니다. 예, 돈 때문에. 예. 그 농부들은 보통 뭐 어쨌든 뭐 일자 산업이기도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사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는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일을 거들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했는데 법학을 제가 뭐 개념도 없이 그냥 법학과에 들어가서 예, 제가 그 법대에 입학을 했어요. 예. 보시다시피 뭐 공부는 짜다리 못하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하다가 제가 지방에서 이제 뭐 학기 내에 패스하기는 만만치는 뭐 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제가 그냥 취업을 하겠다 해서 취업을 했거든요. 한성겹이라고 하는 수산식품회사에 제가 인사농무 파트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수산식품업계에서 유일하게 본사가 부산에 있는 회사가 한성겹입니다. 뭐 다른 회사들은 다 서울 쪽으로 갔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91년도 5월 1일자가 제 입사 일자인데 그게 한국 아메이 오픈 일자입니다. 공교롭게도 91년 제가 한성겹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6월달에 제가 제 직장 동료로부터 절친을 소개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제 와이프입니다. 한 달 만에 뭐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에 입사했는데 아직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6월달에 절친을 소개받은 그 여자가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에 스피치를 한 번씩 하면서 저에게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가진 게 없으니까, 예, 부모님께 손을 못 벌리고 하니까, 단칸 새방을 얻었어요. 다세대 주택에. 그게 1,000만 원을 올 대출로 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자 했던 거죠. 예, 요즘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이가 없다 그러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요. 왜 결혼을 하자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한계는 알긴 안 알겠는데 어쨌든 둘 다 성실하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뭔가 해소가 되겠거니 그리고 더 열심히 살면은 어쨌든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살겠거니 했던 그런 희망의 자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대포로 결혼을 하자 했으니까. 예,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아이가 태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찾았는데 가진 게 없는 직장인에게는 대안이 잘 안 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창업 박람회도 가보고 창업 수업도 찾아봤지만은 저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친구들은 출발하는데 저는 그냥 직장에 머물러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때 제가 어쨌든 다른 걸 다 접고 이제는 나는 직장만 다녀야 된다 싶어서 직장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을 생활하는데 이 구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내 연말연시라든지 뭐 나이가 먹으면 이게 또 불안한 거죠. 부족하고 뭐 자유가 없고 이런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려고 하면은. 근데 끝까지 갔을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산식품회사 중에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게맛살이라고 있는데 게맛살에는 게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업 비밀인데. 예, 그 초창기 제품일 때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게맛이 나지? 예,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저는 조금 우월감으로 게살이 안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 잘 몰랐으니까. 진짜로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명태살에다가 향료를, 게 향료를 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게맛을 내게 만드는데, 그래, 그거 질문을 주고받고 저고받고 하다가 어느 날 뭐 직장인의 비애가 거기 느껴지는 거예요. 게맛이 회사고, 명태살하고 게 향료가 직장인인 거지. 남을 위해서 쓰인다,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되고 나니까 그것도 유쾌한 질문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뭔가를 그래도 내심 꾸준히 찾고 있을 때 이 사업이 저에게 절친한 친구로부터 예, 여러분들도 뭐 절친하신 신뢰하신 만한 이런 분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듯이 저도 전달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아메를 처음에 전달받을 때는 피라미드였습니다. 요즘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편견이 있긴 하지만은 꽤 오랜 시간이 전이기 때문에 피라미드였는데 제가 직장 동료가 제가 아메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수산식품회사는 그 급여가 좀 낮습니다. 적습니다. 근데 그 직장 동료가 그 은행에 다니는 정말 절친한 그거 신뢰할 만한 선배가 아메를 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죠. 왜 하지 마라 그랬냐면은 니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너 집안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동료는 절친하고 신뢰할 만한 선배 말을 급여도 더 많은 그 직장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듣더라고. 선배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예. 지금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너무나 절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와서 사실 들어보니까 분위기는 낯설고 어색하고 이게 와 이러노 와 이래 사람들이 웃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낯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첫 강의 끝나기 전에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도 생기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보니까 예, 두 가지가 가장 좋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 예, 저는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있었다 하더라도 여윳돈이 직장을 그렇게 제 젊은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런 휴일, 주말, 부업의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가 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들을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인 제가 써봐도 뭐 세제, 치약 뭐 감동적이더라고. 그 세제, 치약 감동적이라 하지 말라더라고. 빨래하고 양치할 때마다 울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걸 제대로 성분을 알고 써보면.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의 농법에 대해서는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농약을 가장 많이 쳐드렸거든요. 부모님 농사를 거둘 때. 지금 너무 가뭄이잖아요. 정말 사태 심각하거든요, 지금. 예, 이런 가뭄날 농약을 치면은 벌레들이 안 죽고 농약을 받아보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예, 예.
왜 그러냐면 벌레들도 명령력이 키워지는 게 농약에 대한. 그럼 농부들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예, 농약의 강도를 쉽게 높이면 됩니다. 뉴트리아이트는 그래 안 하잖아요. 비료 농약 안 치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 땅이라서 공기가 더 맑아서 환경이 좋아서 벌레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레도 더 좋은 환경에 있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천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천적이 없는 벌레가 또 생기면은 또 천적을 연구해가지고 투입하고 이렇게 멍청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농약의 강도를 높이면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동스러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으로 아메이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희망이 이제 차오르니까 흡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3% 뭐 돈이 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들었던 CD 중에 한 CD도, 이런 CD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한 동이면 다이아몬드라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면은 아파트니까. 미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쇼도플랜을 하러 가고, 차를 뭐 1박 2일 타고 가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몇 번 오고 가고 하니까 친구가 묻더랍니다. 니 몇 %고? 3%다니까 니 얼마 버노? 그래서 혼자 그래 하거든요. 니 내 얼마 버는지 알면 니 기절한다 이래 하거든요. 예. 몇천 원 안 받고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희망이 저에게 생겼어요. 계속 알아보니까. 그 미국의 성공자처럼. 그래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첫 번째 관문은 어쨌든 저는 와이프의 반대였거든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알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친구가 정말 현명했던 게, 저는 서울에 출장 가서 이 사업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부부 사업 설명회 아니고 혼자 전달받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와이프인데 이야기하지 말라더라고. 저는 그걸 지켰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남은 겁니다. 뭐 올 대출 1,000만 원 가지고 장가간 남편이 뭐 큰 힘이 있겠습니까? 뭐. 지어준 별명 중에 하나가 얼굴만 해병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숨소리에 제가 기복이 심한 남편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근데 아메만은 제가 하지 마라. 처음에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아메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래 된 거예요. 제가 2달 알아보고 들킨 거예요. 그때 처음에 대항해 오는 아내의 질문, 아메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저는 아메를 택했죠. 왜? 2달 동안 알아본 것 때문에. 지금도 한 명에게 알리고 그만두는 게 60%. 그게 배우자. 5명에게 알리기 전에 그만두는 게 80%. 5명 이상 알린 분은 이미 한국 아메이 20%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업이 지금도 그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알리지 말아야 하는데도 또 알리거든요. 집에 매놓을 수 없잖아요. 알리지 말아야 하는데도 알려보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알릴 것 같아요? 처음에 알릴 때. 처음에 알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가장 친한 부모, 형제들에게 알린다고. 그 사람들이 아메를 알면은 치약을 주문해요. 모르면은 그런 반대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모르고 사랑하니까.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안 알리고 계속 알아본 것 때문에. 와이프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러더라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메는 그 당시도 지금이나 뭐 주말이나 야간에, 요즘에 미팅도 다 빨리 마치거든요. 옛날에 1박 2일 세미나도 하고 12시 넘어서 회사를 마치고. 근데 제가 술 때문에 가장 많이 싸웠거든요. 술을 안 먹고 다니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 와이프가 저 얼굴에 여자친구가 생긴다. 나중에 그렇게까지 생각했답니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호기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꼭 다 안 보고, 오늘 뭐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나 초기 사업자분들은 사랑하는데 모르는 가족들에게 제발 안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도 그게 관문이었는데 저는 살아남았고, 두 번째 관문은 이제 너무 바쁜 거죠. 한성기업은 재벌 그룹사는 아니에요. 근데 상장법인입니다. 그래도 종업원 한 1,000명 정도 규모인데, 제가 인사 노무 파트를 제가 이제 그 책임자니까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노무, 법무, 총무, 비서까지 다 하는 거지. 어느 시절에 제가 아메리카 왔냐면은 우리 명절날은 본사 지하 주차장을 다 비웁니다. 비워가지고 참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래가 쫙 진열하고, 게마살 1호, 2호, 3호 이래가 진열하고, 젓갈 1호, 2호, 3호, 4호 이래 진열해가지고 그걸 사내 판매를 하는데 그거 책임자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메가 전달되어 온 거예요. 김병주 다이아몬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 아까 영상에 보면 홈미팅에 주로 왔거든요. 이랬더 옆에 서가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 동안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이거 아메 하겠나? 이래 바빠가. 야, 이거 아메 하겠네? 이래 바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도 서울에서 저를 도와주러 오니까. 근데 저는 마음은 진짜 아메 하고 싶은 마음 들은 이유로는 이 스폰서를 안 오면 없잖아. 예, 그렇잖아요. 배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 여사님 손을 잡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홈미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쇼킹했던 게 뭐냐면 시간의 쓰임새가 다르다. 이 말이 저를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암해하기 전에 밥, 잠, 술이거든요. 술 마시면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잠을 꿀꿀 자면서 미래가 불안한 거지.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시간의 쓰임새가 다르다. 우리 세 가지 금 중에 황금, 소금,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와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달리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술을 좋아하느냐면은 회식이 잡히면은 그 전날부터 설레이는. 왜? 공짜로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공짜로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박봉에 회사에서 회식 주는 만큼 푸짐한 대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술을 제가 안 먹어야 되겠다. 술 마시면서 암해가 안 되거든. 될 수가 없더라고. 제가 원리를 보니까. 짜투리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TV, 포커, 당구 이런 거 남자들이 흔히 하는 거 다 끊었어요. TV하고 PB는 반비례하는 건 아시잖아요. 다들. 어제도 제가 책을 보니까 TV를 보면은 엉덩이만 커지고 배만 나오고 소파는 깔아놓고 미래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제가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은 이제 자신감의 문제. 진짜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다 보서 이거 와이프도 이제 저 때문에 그런 변화된 모습 때문에 후원이 되어 나왔어요. 근데 둘이 다 또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성향이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열정 받아 집에 가면은 또 성공은 아무나 하나 이러면서 못한다는 거지. 우리는 안 된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다. 제 와이프가 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설거지 할 때 마음이 다르고, 방 닦을 때 마음이 다르고, 빨리 할 때 마음이 다르고, 뭐 이렇다 하더라고. 어쨌든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기복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진짜 스폰서 손을 잡고 배워야 되겠다 이거 싶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 다이아몬드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미팅을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해서 저에게 이제 가르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저희들 부산에 그 당시에 제가 할 때는 교육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라 해봤자 김병준 사장이 오면 한번 듣는 그 정도예요. 그 친구가 회사 소개를 하면 제가 따라하고 마케팅을 하면 따라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거쳤거든요. 데모 하면은 이제 적어서 따라하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얼얼가를 막 적고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이랬다더라고. 그 당시에 마음이 문이 안 열렸을 때는 야, 저 사람 뭐 대기업체 뭐 인사 담당자 맞나? 대학 나온 사람 맞나? 얼얼가를 바닥쓰기 하듯이 적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래라도 했어.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칭찬과 경쟁이 문화잖아요. 김병 사장이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정말 현명한 게 제가 이제 회사 소개를 하고 제가 하고 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생각하면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때 3%도 아닌데 서울에서 저를 도와주러 내려오는데 제가 똑바로 못하면은 청기야 요렇게 하는 게 안 좋겠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와, 청기니 정말 대단하다. 어찌 그래 내하고 똑같이 하노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은 이제 업되는 거지. 그래서 김병준 사장은 진짜 그 현명한 스포는 스링을 해서 저를 키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거를 칭찬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내가 네 가르쳐주고 내가 올라가면 니도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될 건데 네가 못해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네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 하더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운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 안 바뀌어. 그 사람들 인생은 안 바뀌어. 그런데 너는 점점점 강해질 거야 라는 말을 해줬어요. 저는 그거를 진짜 알릴 때 이 심지 같은 마음으로 제 가슴에 넣었어요. 그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는 뭐 산천 손목이 뜬다는 해병대 후배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교 차 밑에 있는 후배들도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지금 가서 돌이켜보면은 그 친구들은 지금 제품도 하나도 안 쓰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미팅에 오면은 어쨌든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거절을 당한다더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집에 가면 에메랄드가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전설의 고향이 돼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미팅장에 오는 거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 사례를 보는 거죠. 오늘 또 넬리를 제가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데, 저렇구나. 저런 분들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최근에 저희 부산팀에는 수화로 아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산 교육장에. 저 한무퉁이에요. 뭐, 어쨌든, 다른 능력을 떠나서 이렇게 제보다는 이 표현하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아메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팀에는 에메랄드도 계시고 요번에 두바이 여행 또 매주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미팅을 지켜내고 스폰서를 배워서 제가 계속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 잡았던 목표가 5년의 SP를 잡았어요. 5년의 SP. 오늘 SP 많이 나오셨던데, 근데 5년의 SP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목표였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이 100만 원 오르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월급이 100만 원 오르는 데는. 예. 예나 지금이나, 물론 회사에 따라 급여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은 10년 걸립니다. 급여가 100만 원 오르는 데는. 예. 노조 파업해봤자 5만 원, 10만 원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SP가 돼가지고 5년 만에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직장 월급밖에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반이나 당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큰 간절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지부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라는 그 용어가 있던데 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그게 1년 만에 됐어요. 1년 만에. SP 되고 나니까 아까 너무 감동적인 스피치도 하시던데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SP 됐으니까 이제는 가난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 에메랄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직장 다닐 때 들어갈 때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 된다. 저는 어쨌든 인생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는 일이 달라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일의 게임입니다. 예. 근데 SP 되고 나서 에메랄드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에메랄드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더 집중했죠. 그래서 한 호흡에 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한 호흡에 갔습니다. 가입하고 와이프 반대 기간 몇 달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만 3년 만에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 술을 이미 끊었으니까 다 끊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아직 정신도 못 차리겠고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됐을 때 그 제 와이프하고 둘이 하이파이브 했던 그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잠도 줄이고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지만요. 내가 원하는 그 기대감을 성취할 때의 그 행복감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집중해서 갈 때.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먹고 살 때 들어가는 질질 끄는 에너지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걸 제가 그때 실감했던 거예요. 체험으로 느꼈던 거예요. 2, 3년 집중해가지고 10년 다니던 직장보다 소득이 더 많이 나오던데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2년 차부터 여행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잠깐 사진도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 두 분을 그 괌에다가 모시고 갔을 때 그 여행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 처음, 해외 처음, 그것도 더더군다나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나라에는 너무 신기하신 거지. 그 할머니 두 분이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죽어도 야한이 없다 라는 여행을 즐기고 오셨습니다. 제가 직장 다녔으면은 그런 여행 못 시켜드립니다. 그 뒤로 자녀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여행을 모시고 갔던, 데리고 갔던 그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저는 지금 직장 다녔으면은 제 동기들은 다 잘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켜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총무과장 자리 갈 동안 억눌렸던 것보다 훨씬 더 억눌리면서 갔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때 전업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직장을 잘랐다고요. 에메랄드 되고. 저 에메랄드 되고 그 뒤에 누렸던 그 보상은 뭐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파운드 에메랄드가 안 되니까 좀 굴곡이 오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세상사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성공은 파도라는 말도 있고 모든 사업에는 굴곡이 있다는 말들을 제가 알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왔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의 문제죠. 큰 메인 그룹들이 좀 사라지면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에메랄드 갔던 그 친구가 사업을 그만두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룹이 약화되더라고. 그래서 에메랄드 선착하고 난 뒤에는 목표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 매년 다이아몬드를 외치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까 지금 또 아빠 닮았다 그러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가던 우리 딸 아들들이 그 딸은 특히 아빠가 다이아몬드 되면은 성격은 다 4명이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도전인데 어쨌든 간에 무대에 가서 춤을 한번 춰주겠다더라고 딸이. 근데 초등학교 때 내내 안 되니까 아빠가 약속을 어겼다. 안 돼 이래가지고 안 추준다더라고 요번에 되니까. 우리 아들 매일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요번에는 진짜 저희들 결단하고 아들 군에 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아빠 엄마 요번에 진짜 다이아몬드 간다. 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건 매년 듣던 말입니다. 매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환경의 사업자들이 제 파트너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떠나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저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Y 아메입니다. 왜 아메를 했는지. 진짜 비행기를 타고라도 제주도 여러분 사업 설명회 해달라 그러면 안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것 같으면 명단을 저인데 주이소. 저는 갈 거거든. 3%라도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지. 왜 네가 아메를 했노?
네가 왜 3%인데 서울, 대전, 대구를 다니느냐는 거지. 예. 저는 밀릴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을 평생 정년퇴직 하더라도 부모님과 대차대조포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기회지, 아메이가.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밀릴 생각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런 세미나를 한번 초대해 왔어요. 예. 그때 아마 제가 사업을 여행도 못 가는 가장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와서 뭐라 하냐면은, 야, 세미나 정말 대단하고 강사들도 정말 열정이 대단하더라. 그리고 다이아몬드들은 보니까 대체로 3년, 4년, 5년 정도 만에 되던데 10년을 훌쩍 넘은 네가 다이아몬드 안 돼가지고 스피치를 듣고 있는 네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친구가. 가장 저점일 때. 근데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분들 정말 대단하지. 그렇지만 나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생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가는 그 인생을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절대로 밀릴 생각 없습니다. 그런 대목들은 항상 옵니다. 지금도 저는 다이아몬드지만 올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암에는 사실은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암에 무슨 데미지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인데 그런 와이 암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집중하기로 이제 오기로 이 친구인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된 걸 보여줘야 되는 그 오기로 더 집중했던 거죠. 베이스를 안 놓치려고 안간힘을 쓴 겁니다. 그 암의 베이스는 제가 뭐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다 여러분 팀하고 스폰서분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가 미팅을 지켜내고 스폰서하고 만나는 거. 아메를 그만두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유형은 똑같습니다. 미팅 안 오고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된다. 폐업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메. 예. 저는 그걸 안 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죠. 그래서 더 앞에 앞자리에 앉고 CD 더 많이 듣고 스폰서 더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열정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메는 진짜 심리지전이거든요. 제 이름이 김청기, 제 와이프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의 준말이고 우리 집에는 정수기가 2대 있다. 아메 정수기 있고 윤정숙이 있다. 맨날 이랬는데. 예. 내가 왜 5월 1일자 입사를 했고 5월 1일자 오픈했느냐. 91년도에 아메이가 다 연관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메이 정전기 홍보대사 김청기, 아메이 정수기 홍보대사 윤정숙이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CD를 저희 정하우사님 CD를 가장 많이 듣는데 너무 열정적인 리더시거든요. 저희 스폰서인데 정하우사님 CD를 들어보면은 안 좋은 환경도 정하우사님 또 학자금 6분 대출을 했습니다. 저도 6분 대출을 했습니다. 올 대출내가 결혼했습니다. 저도 올 대출내가 결혼했습니다. 아버님 58세에 식도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하우사님. 저도 아버님이 58세에 식도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하우사님 교통사고 난 스토리 나오거든요. 저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그때 정하우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심리죠. 그 정하우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인 스피커가 똑같은 직장인인데 파운드 크라운 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다이아몬드는 안 돼야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나는 다이아몬드 좀 안 돼야 되겠나? CD 들을 때마다. 요번에 우리 펑션에 왕니카에 오셨잖아요. 고졸의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하는 사진을 오늘 요번에 펑션에 보여줬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왕니카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열정에 제가 밀려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리더더라고. 근데 그분의 열정을 들으면서 그 왕니카이가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은 한국 안메이 매출이 1조 2천억인 거 아시잖아요. 나는 다이아몬드는 돼야 안 되겠나? 다이아몬드 좀 돼야 안 되겠나? 능력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아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전에 이기는 거지. 아메는 심리학이라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심리전에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심리전에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키우니까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번, 2번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3번은 그만두었어요. 근데 에메랄드 갈 때 안 갔던, 에메랄드 주장 아니었던 제 동생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시 퀄리파이 하면서 엄청난 큰 그룹으로 성장했죠. 예. 문성환 파운드 에메랄드, 박인자 파운드 에메랄드 있는데, 제가 4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거든요. 일찍 다이아몬드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파트너들도 4인편은 반드시 10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 가겠다라고 지금 두 사람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운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사업하십니다. 저희들은 둘이 하잖아요. 혼자 사업해서 다이아몬드 갑니다. 예. 훨씬 아메를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메 소득이 안 없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좀 멍청해도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이제 문상환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문상환 사장님 이제 사업을 좀 그만하지 이래도 그만할 것 같습니까? 형님이나 그만하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에메랄드 그룹이 아니었던 그 그룹이 지금 메인 그룹이 돼가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키워가지고. 그리고 또 한 팀은 제가 소비자 홈미팅을 하다가 명함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분 명함이 포항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 포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마사지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팀에서는 10번 세팅하는 게 있었어요.
10번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할란다 하더라고. 안 한대요. 제 와이프 그때 차 없었을 때 뚜벅이로 해서 포항을 다녔는데,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한 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종 세트 타서 두바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말 아메이 사랑하시는 분을 제가 한 명 만난 거죠. 타고 내려가다가. 간절하면은 사람이 만나지더라고. 최근에 제 스폰서 김영사님 자주 이야기하는데, 간절하시면은 기도라도 한번 해봤냐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런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 하니까 사람이 만나졌어요. 예, 그리고 평생 우리 가까이서 소비자라 계셨던 제 처형,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간다 그러니까 사업 해보겠다 하더라고.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체력적인 너무 허약 체질입니다. 뉴트리라이트에 효능 아는데, 여행 다니는 것도 부러워하고 하는데, 이참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예, 뉴 플래티넘이 되셨죠. 예. 마지막 팀은, 예, 우리 여기 AP잖아요. 예, 갈 데 없으면 AP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부산에도 뭐 회원분 없이 살아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예. 다이아몬드 돼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다녔던 제 와이프가 시자리에 있었어요. 예.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직장 동료 부인을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분이 오랫동안 소비자로 계셨어요. 그래, 어느 날 그러더라고. 당신 혹시 여동생 있는 거 아이가? 그러더라고. 제가 삼형제인데 형님은 돌아가시고 제가 아들 2명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잃어버린 여동생 없나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네. 당신하고 똑같은 여자를 만났다. 똑같이 생긴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와, 여자가 내 나라면 큰일 났는데. 그래, 만났어요. 진짜 내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나중에 다음에 기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여성스럽게 생기셨죠. 그래서 제 딸처럼 그냥 교묘하게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기도가 너무 강했는갑다. 당신 기도가 너무 강했는갑다. 예. 그분이, 예, 오랫동안 사업자로 계시다가 요번에 뉴 플래티넘이 되셔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사람이 나온 거죠. 간절함 때문에. 그래, 3년을 집중하고 해서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파운드 에메랄드 되고 다시 복구된 거죠. 요즘 파운드 에메랄드 되면 연봉 1이 훨씬 넘거든요. 그리고 2년 집중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된 겁니다. 에메랄드 될 때가 쉬웠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될 때가 쉬웠겠습니까? 예, 에너지 반도 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에메랄드 할 때 그런 내공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니까 다이아몬드는 훨씬 원리가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훨씬 쉽게, 예,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도 팀이 있지만 저희도 팀, 그리고 이제 파트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스폰서죠, 그죠? 예. 김병사님 처음부터 저를 키우고 갔으니까. 친구지만. 예. 다이아몬드가 먼저 된 것만 하더라도 비전이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미팅,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제라톤에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다이아몬드 그런 세미나 갔다 오고, 이 다이아몬드 여행 갔다 오면은 집에 가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줍니다, 김병사 다이아몬드가. 청일이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고. 믿으라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다이아몬드 돼 있더라. 남녀노소 불문이다. 청인이 될 수 있다. 믿으라. 제가 못 믿은 거죠. 스폰서는 믿는데.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스폰서는, 그럼 김병주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사업을 가르쳐줬는데 무슨 역할을 가장 많이 했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데 에너지를 넣어서 계속 믿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스폰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끊임없는 믿음을 줄 수 있죠. 제가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줄 그런, 예, 스폰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거는 이게 그냥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에너지, 정신력으로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윈윈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성비가 높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작은 팀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된 이유는 뭐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스폰서가. 친구로서 징징거렸다 그러면은 안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제가 친구를 후원해봤고 가족을 후원해봤지만 제가 스폰서로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정이 잘 삭이 안 터졌더라고요. 저는 그 성공자의 말을 들었어요. 기존의 정으로, 기존의 가족관계 정으로, 기존의 친구의 정으로 아메이를 하면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은 다시 아메이 사업의 우정을 만들면은 그 우정은 강하고 영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덱스 데가라고 하는 미국 성공자도 깊은 우정이 플래티넘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정은 어리고 소통이다 생각했습니다. 어리고 소통이다. 그 두 가지를 지켜내니까 제가 플래티넘이 되고, 플래티넘 되고 나니까 이거는 제 스폰서하고 더 깊어져야 되겠네. 이런 게 해석이 되더라고. 에메랄드 되었어요. 다이아몬드 되려고 하면 스폰서하고 더 깊은 우정이 돼야 되겠네. 이런 게 스스로 해석이 되더라고. 이제 저도 파운스 다이아몬드를 이제
또 그 10월 달에 카운트를 하는데 9월 달에 파운드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이 되려고 하면은 제 스폰서하고 더 깊어져야 되겠네. 이게 해석이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동생이라고, 친구라고, 뭐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스폰서라 해서 그런 관계로는 아미가 잘 안 된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헛다리거든요. 와이프가 수가 몇 개 안 되는데도 왜 하나인지가 몰라요.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다가 두 가지를 꾸중을 받는. 그래서 제 별명이 어느 순간부터 헛다리가 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소통 이런 것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김병주 사장처럼 제가 예민하지는 못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예민하지를 못해서 제가 이해력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대로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스폰서 바라기가 돼서 따라갔던 게 제가 다이아몬드의 원인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결정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구분을 못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공의 8단계에 있는 결단이 스폰서와 시스템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과연 결정은 뭐냐는 거지. 근데 요번에 제가 하면서 핀업, 성취에 대한 결단은 결정이어야 된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니까 양치기가 되더라고요. 양치기. 제가 요번에 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작년 4, 5를 하고 사업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10년 이상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카운트 날짜를 안 정한 거예요. 작년 펑션에 가서 9월 달에 카운트 가는 리더를 보고 저희들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카운트 일정을 안 정했는 거야. 그래서 카운트 일자를 정하고 또 플러스 어떤 누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내야 된다 이거는. 그게 결정이라는 걸 알아는 거죠. 다행히 저희는 이제 파트너가 다 나고 하지 않고 다 같이 갔습니다. 그거 행운이죠. 근데 파트너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갈 때 나는 내가 간다 라는 게 결정이라는 걸 제가 알았죠. 그래서 제가 9월 달 10월 1일자로 파운드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파운드 플래티늄이 안 된 두 분을 플래티늄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한 조와 같이 8점 파운드 다이아몬드를 결정해서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사업 변화가 없어요. 그걸 제가 10년 이상 경험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다이아몬드 했으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감은요, 사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둘이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이가 되게 추가해놨거든요. 우리 제 몬성한 사장님이라고 너무 재밌게 아미를, 우리 팀은 재밌는 아미를 하는데 예능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영상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걸 보고 내 울고 웃고 합니다. 천국이 이래 따로 있나,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마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인정감이 가장 큽니다. 의미가, 다이아몬드는 의미. 다 존경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해 갈 때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했더만은 우리 딸이 그거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희들 아들을 다 홈미팅 올 때 인원수 체크했던 아들이 오늘 왜 9명인데 왜 8명이고 그 사장님 안 오셨네.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시스템을 알아요. 그 지지진하게 우리 사업해 왔는데도 존경을 이끌어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는데 분명히 세상을 롤러코스터와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성취를 보고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해라가 아니고 네 좋아하는 거 찾아라. 초중고 때는 못 찾는 거 아시잖아요. 대학교부터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계속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보고 안 되면 온나, 괜찮다 온나, 이래놓고 보내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론 욕심은 아미하기라고 하지. 아까 김세중 리더님 자녀분이 파우더 플래티넘 됐다길래 너무 부럽던데 같이 하기를 원해요. 이것만한 좋은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선은 찾아보라는 거죠. 아직 아미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된 거죠, 아빠가. 제 친구 중 지금 다 이제 뭐 임원 아니면 부장인데 제 친구 제가 한성기업 다닐 때 우리 한성기업 케이블 TV 그 개국 할 때 스카우트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완전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해가지고 지금 경주 케이블 대표로 가가 있다가 몸을 망쳐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병가를 내가지고 복직하는 바람에 보직이 없어요. 그 친구가 몸이 아파지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큰 아들이. 나도 아빠처럼 서울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을 달라 했을 때 그 친구는 답을 못 해줬어요. 제가 그저께 AP에서 만난 소비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덩식이 강한 나라다 아직까지.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아이들이 하는 일을 찾아줄 거다. 그 소비자는 아직 자녀들가 어리더라고. 그래서 혹시 준비 안 했을 때 자녀가 그 꿈을 찾았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만두게 해야지요 이러더라고. 그건 놀랄 일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공부만 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께 제가 이제 보답을 해드린 거죠. 저희 양가 어머님이 다 모든 기도 제목이
딸, 아들, 며느리, 사위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절에 가나 제자질에나 산소 가나 무조건 다이아몬드 되게 해달라. 조사님들이 진짜 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들 게을리한 거죠. 그 어머님 두 분께 다이아몬드 일집을 보내서 1,000만 원 와이프가 다 쓰겠다더라고. 다 썼어요. 그거는. 부모님께 용돈 드렸습니다. 핀을 들고 제 꿈이었어요. 핀과 패를 들고 산소 갔습니다. 아버님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제가 가문을 바꿔냈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가문을 바꿔냈습니다. 이제 더 큰 가문으로 바꿔낼 겁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지진화로 다이아몬드 된 의미가 뭐냐는 거지. 저는 퀸텀 리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나무 성장 원리죠. 4년 동안 사기 안 납니다. 5년 지나서부터 하루에 1m씩 성장합니다. 10년 이상을 왜 에메랄드로 있었냐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믿은 거지. 이제 다이아몬드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향성장이라는 용어를 우리 많이 쓰는데 마음이 이제 다이아몬드 될 마음이 되었고 다이아몬드를 키워낼 수 있는 리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파트너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되는 의미가 뭐냐고. 사장님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답변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 놓쳐질 겁니다. 구도가 그렇습니다. 한국암에서도 김정희 사장님처럼 좋은 구도로 다이아몬드 가는 케이스가 참 드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김병주 다이아몬드 저하고 부산에서 우리 팀에서 매년 다이아몬드 나오는 팀을 만들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자. 이게 두 우정을 가지게 되어 있는 그런 꿈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나온 게 있고 9월 달에 스타트가 2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다이아몬드 위에 또 있나. 민간인들에게 다이아몬드 위에 또 있나. 다이아몬드 위에 또 있나 이야기 최고 많이 듣거든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의무가 행복하게 살아라는 건 아시지?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이 의무 하나 줬다며 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다 담보로 먹고 사는 일만 하다 가는 거지. 참 비애스럽습니다. 요즘 뭐 광고도 하더라고요. 한국의 아빠들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단 6분이라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민인데 빈부격차는 가장 많이 벌어져 있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성공자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병상에서 누워서 쓴 마지막 메시지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을 일단 해결해라. 그게 해결되고 나면은 돈 버는 일보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당신들이 어릴 때서부터 가졌던 소중한 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다. 내처럼 삐뚤어진 인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랑이 가득한 추억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담보로 돈 버는 작가가 됐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담보로 먹고 사는 일마다 간다는 겁니다. 아메이는 창업인연만 생각해보면 참 눈물이 나는데 아메이 창업인연을 생각해보면 그걸 다 해소하고 스티브 잡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적인 삶을 제공해줍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보상은요 에메랄드 되면 먹고 사는 일 끝납니다. 먹고 사는 일을 끝내라 그러는데 끝낼 수가 없어요. 다른 도구로는. 아메는 에메랄드가 되면은 먹고 사는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로 가. 저는 지금 자유의 출발에 선 거예요. 시간과 재정의 자유. 영어마저도 자유로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탑리더분들이 영어마저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저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메이 창업 도서 읽어보면은 아메이의 정신에는 원래 가족이 가장 행복의 강한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와이프가 남편을 찾았다 그래요. 360일 이상을 밖에서 헤매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을 찾았다 그럽니다. 저도 아메이 때문에 가족이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정말 억눌려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희망. 제가 6천원 받았습니다. 지금 돈을 얼마 받는지는 수치로 산정이 됩니다. 근데 희망이 커진 거는 수치로 산정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20년 해가지고 내일 출근하자, 샤터문 열자 하는 게 있습니까? 아메이는 지금도 내일 와 날이 안 새노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가슴이 지금 벅차가지고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뭐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세상이 아무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 희망. 그걸로 제가 아메이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출발은 제가 믿음이라 그러는데 성공의 종점은 뭐냐? 끈기라 그러거든요. 성공의 종점 끈기. 열정적인 끈기. 그리시. 그래서 지금 성공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행복한 끈기입니다. 인내는 서고 열매는 달다 그러죠. 아메이는 인내도 달고 열매도 답니다. 행복합니다. 가정이.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 팀은 탱쿠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탱쿠아 하십니까? 탱쿠아를 여러분이 하시는 한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대학 나온들 뭐 어떤 대학을 나오더라도 그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현명해집니다. 그 탱쿠아를 한번 즐겨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끈기, 그래서 행복한 아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없는 저희 부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한 부분의 인생을 저에게 아멘은 나답게 살기입니다.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김정일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걸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제가 아멘 하는 이유입니다. 한때 세토라고 하는 일본의 크라이머스가 오셔가지고 아멘을 르네상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인간성 회복의 의미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인으로 살 겁니다. 아멘의 소득이 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멘의 소득이. 예, 죽기 전날. 예, 그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 전날 아멘의 소득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까지 제 자존을 지키고 제 자녀들의 자유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가 10월 1일자 파운드 다이아몬드 카운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